안녕하십니까, 이준동입니다. 중독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박사 진현중입니다. 자, 12월 19일 토요 경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경마만 펼쳐집니다. 자, 제주 경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예전에는 금요 경마를 제주 경마만 시행을 했다면 이번부터는 완전히 바뀐 서울 경마 위주로 3일 이 연짝으로 펼쳐집니다. 자, 이러한 경주날 이겨드려야죠. 이겨야 됩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안 합니다.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MRI 결과가 안 좋아서 자, 휴장기 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2016년도부터 다시 활약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 서울 13경주가 펼쳐지는 가운데 제주 경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12월 19일 토요 경마부터 파헤쳐 보자고요. 자, 진박사위원이 4경주, 8경주, 12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고, 이 승부주간인 이준동은 5, 7, 9, 11,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강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해당 경주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 우리 취재기자 진박사위원과 12월 19일 토요 경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 19일 토요 경마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모든 마필들이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인데 이 뚜렷하게 이 성장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고, 이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 그리고 지금 당장의 능력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고들어야지만 적중을 할 수 있는 1경주입니다. 예, 제가 이 서승훈 기수의 7번 원퍼밀리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모르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세마입니다. 그 가운데 7번 원퍼밀리언은 주행심사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그랬는데 발주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서승훈 기수라면은 빠르게 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수입니다. 그리고 7번 원퍼밀리언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자, 서승훈 기수가 51조 김호조 교사가 마방의 말들을 이제 많이 훈련시키고 기승한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7번 원퍼밀리언 추천드립니다. 예, 48조도 아니고 35조도 아닌 51조로 왔습니다. 7번 원퍼밀리언.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48조 마방에 이 JS 홀드, 그리고 35조 마방에 보니비, 자,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51조로 간 원퍼밀리언인데, 이 아무래도 이 부마와 모마의 혈통을 제대로 이어받았다라면 이 발주가 좋아야 될 겁니다. 이 보니비가 선행마였고 JS 홀드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조금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만 이 상당히 중속도 좋았고 능력이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뭐 혈통적 기대치를 본다라면 이 큰 성장보다는 앞으로의 이 단거리 경주에서의 활약 기대가 되고요. 자, 제가 추천드릴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두만강입니다. 주행심사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기원 기수가 별다른 추진 없이 앞선을 장악했고 이 마지막까지 여유 있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11번 두만강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은 이 변화의 중심, 변화의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되고 마방에서의 채식 상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체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번 두만강, 7번 원퍼밀리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기복스러운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 가운데 딱 한 마리만 눈에 띄는 마필이 있네요. 직전 데뷔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11번 림팜입니다.
자, 착차 없는 3위를 차지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자, 이번에는 편성을 너무도 잘 만났다. 너무 약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이 11번 림팜 충마로 인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진박사 위원에게도 한번 여쭤보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김동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지난 경주 데뷔전에 기대를 했던 말입니다만은 조금 말머리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큰 착차로 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 코 차이로 3등을 했는데 11번 림팜은 이 49조에 또 좋은 말이 한 마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기대치가 상당한 말입니다. 저는 이 11번 림팜 역시 인정을 하고 갑니다. 예, 11번 림팜을 인정하면서 이번 경주는 이 후차권에서 상당히 이 까다로움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잘 한번 파고들어야 됩니다. 자, 이 림팜을 인정하면서 이 후차권 한 마리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 후차권을 다툴 말들이 상당히 지금 내용이 분분하죠. 그 가운데 이 유승환 기수의 8번 농본 승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3조 최영주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뭐 약한 상대를 만나서도 그 정도밖에 뛰지 못하고 또 강한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걸음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8번 농본 승리는 이번 경주 약한 편성에서 선전이 기대가 되는 말입니다. 예, 11번 림팜의 8번 농본 승리를 우리 진박사 위원이 추천해 주셨고, 자, 저는 이 외곽에 있는 14번 대한사령부입니다. 직전 경주 역시 이 5착에 머물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실전 경험을 통하면서 이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초반 순발력 있는 말들이 몇 도가 있습니다만 이 직전에는 이 대한사령부가 중후미권에서 경주를 펼쳤다라면 이번에는 중선입권까지는 이 무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14번 대한사령부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11번 림팜을 중심으로 8번 농본 승리와 14번 대한사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복마 편성입니다. 자, 축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취재기자 진박사 위원부터 이 축마급 한 마리 추천해 주시죠. 예, 제가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리만 하세요. 한 마리만요. 같은 마주인데 두 마리 하세요. 이 박흥길 마주가 이제 전주 분이십니다. 전주 분이신데 그동안 이 말이 이제 좀 많이 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박흥길 마주의 5번 슈퍼대물입니다. 이 박병일 조교사는 이제 이 말의 주행 습성을 바꿨더니 추입으로 바꿨더니 말이 뛰더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박흥길 마주가 두 마리를 동반 출전을 시키고 박병일 조교사 역시 두 마리를 동반을 출전을 시키는데 그 중심에 있는 말이 바로 5번 슈퍼대물입니다. 슈퍼대물은 이 1200m지만 추입력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고 기승기수 또한 믿음이 가는 하만식 기수입니다. 5번 슈퍼대물과 10번 젠틀장 이 외곽 게이트 신청을 하고서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인데 그동안 많이 실망을 주었죠. 이번에 이 니콜라 기수로 기승기수를 변경을 하고 15조에서 또 칼을 빼 들고 나오는 말입니다. 이 10번 젠틀장. 저는 5번 슈퍼대물과 10번 젠틀장 두 마리를 추천드립니다. 예, 저는 3번 컬링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말인데 직전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지요. 이 다카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 4위에 머물렀는데 차차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다카시 기수가 훈련에 임하고 이 3번 게이트라는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기 때문에 자, 저는 이 3번 컬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3번 컬링, 5번 슈퍼대물, 그리고 이 10번 젠틀장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고 이 축 선정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집중해서 이번 경주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는 이 3번, 5번, 10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가 제주중계 1경주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적중률이 상당히 좋아요. 제주경마, 자, 제주경마만 시행할 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이번 주는 서울경마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중독 방송의 첫 번째 승부처. 우리 진박사위원의 승부처입니다. 예, 토요일 서울 4경주 1000m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자, 4번마 한빛나라가 지난 경주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만은 1200m 경주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주가 다른 말에 비해서 선행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발주가 잘 나오면 선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안쪽에 이번 장산여제가 선행이 빠릅니다. 이하나 기수가 선행을 받으면 돌 수도 있는 편성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 장산여제는 4번 한빛나라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경주 전개상 유리하고 내용도 좋고 지난 경주 아쉬움을 많이 주었던 말을 가지고 승부를 보기 위해 서울 4경주를 우리 중독 가족 여러분께 추천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왜 지난 경주에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한 내용으로 우리 중독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빛나라가 충마가 아니다. 자, 인기리가 충마가 아니라 다른 마필이 충마라면 이번 경주는 이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메인 승부처로 보여지는데, 자, 서울 사경주 우리 진박사위원회 이 중고배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주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4군 1000m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승부주간인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예요. 자, 바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인기마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걷어내고 들어가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단독 선행 찬스를 맡고 있는 6번 시가에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직전에 이준동이가 완전히 걷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또 한번 들어가는데 여전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직전 문세영 기수 한 장의 인기 3위 이준동이가 완전히 걷어내고 스마트 캡틴의 필승 예찬을 때려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메인 승부처가 되고 승부가 되기 때문에 이 서울 5경주는 이준동이 이 정확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이 다이렉트 정보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 5경주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들이 눈에 띄는 말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병마들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예, 이번 경주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외곽의 14번 무패공주가 이제 이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 있으면서 어떻게 경주 전개를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김옥성 기수는 선행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서울 경마장에서는 선행을 받으면 그 뒤를 따라가고 넘지 않는 것이 관례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말이 많죠. 줄서기 경마다. 그랬는데 그러한 룰을 깨는 것이 바로 김옥성 기수입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무빙을 떠가지고 압박을 하는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14번 무패공주가 선행력이 상당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패공주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가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쪽에 1번 이 슈퍼스타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 경주에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선강이에게 졌죠. 그리고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 국산 5등급 경주에서는 언제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이 슈퍼스타트입니다. 1번 슈퍼스타트, 다카시의 슈퍼스타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6번 금빛 로드입니다. 아마 이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텐데, 이 금빛 로드 역시도 이 앞뒤가 다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도 유리하고, 이 직전에 이제 중간권에서 올라오다 끝이 났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1번 슈퍼스타트가 앞선을 장악하고 이 6번 금빛 로드가 선입에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 전개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에 4번 포에버 퀸이나 그리고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대천 포커스라든지 이 13번 정상 대길이 승군전에 나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체크가 필요하고,
여기에 또 하나의 말이 9번 갈색바람이 직전 경주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고저스 드림이라는 말과 이 반마신으로 2위를 기록했던 말인데, 자, 이 마필은 모래를 맞지 않으면 능력 발휘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모래를 안 맞을 수밖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 갈색바람이 이번에 많이 팔려준다라면 완전히 걷어내고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만큼 이 승부주간인답게 이 주중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9번 갈색바람은 전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슈퍼스타트와 6번 금필로드 쪽으로 한 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14마리가 출전하는 빡빡한 편성을 승부주간인 이준동이 하이라이트 경주로 지정했습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 역시 인기를 모으는 말들은 몇 도가 있습니다만 그 인기가 거품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직전 경주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던 2번 성은마루 그리고 6번 동촌의 가이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예정이지만 이준동은 이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불안하게만 보여지고 한 놈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6번 동촌의 가이가 있을 거예요. 6번 동촌의 가이는 승군전입니다만 보여줄 거름이 더 있고 이번에도 선행으로 한 바퀴 1순하기 때문에 6번 동촌의 가이는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성은마루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좀 더 하고 이준동이 한 방 맞고는 이미 배당이 나와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철저하게 걸음을 아껴놓고 이 걸음만 재고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하고 나오는 말인데, 자, 중배당까지는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 승부주간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배당까지 노리면서 적중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역시 작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가 역시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 이어서 우리 중독의 진박사위원회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400m로 펼쳐지는 8경주 14마리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압축은 되는 경주입니다. 이 압축이 되는 가운데 13번 퍼펙틀리 재즈 왜 김기배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이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것인지 또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요. 6번 코디악 러브가 지난 경주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 입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입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분석으로 나와 있는 경주입니다. 분석, 내용도 내용이지만 분석으로 접근을 해보면,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릴 충마가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이 나와요. 뭐 11번 서창비호, 자, 이런 말들은 여기서 사이즈가 안 된다라는 평가를 저는 이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1번 서창비호 인기가 실릴지언정 이런 말은 보지 않고 딱 내용 좋고 복귀가 나오는 말 3마리만 가지고 서울 8경주는 경마를 할 것입니다. 자, 죽을 때 죽더라도 서울 8경주는 이 진박사와 함께 하시면 좋은 배당으로 꼭 적중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번 경주가 이제 서울 8경주 상당히 빡빡할 수 있는 경주인데, 자, 딱 3마리 가지고 우리 진박사위원이 풀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챙길 게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8경주 우리 진박사위원을 집중하십시오. 자, 바로 또 승부처가 이어집니다. 서울 9경주가 바로 이준동의 또 한 번의 승부처입니다. 국산 5군 14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 이준동이 잘 아는 말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놓고 때렸던 이번 롤링스타라든지 이 직전 경주 역시 이 아쉬움을 남겼던 이 13번 에어즈락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자, 이 중심에는 아무래도 이번 롤링스타가 이번에는 인기마로 두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 놓고 때리는 말이 복병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 복병마를 놓고 때리느냐? 자, 직전에는 조건이 안 좋았다라면 이번에는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자신있게 이준동이 이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또 한번 잡아가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후반부에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승부 주간이라는 게 괜히 승부 주간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를 했고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승부 주간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에도 이준동이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1200m 이 9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이 출전하면서 혼전도를 이루는데 자, 축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번 경주 지난주에 기수협회 취재에 갔었다가 임기현 기수를 만났는데, 자, 임기현 기수가 이제 5번 매니뮤직을 기승을 하지 않고 박어른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5번 매니뮤직 상당히 아쉬워하더군요. 이번에 강한 편성이긴 합니다. 2세 육성 훈련 심사 경주이기 때문에 상금도 이제 8,200만원 우승 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5번마 매니뮤직은 더 뛸 말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저는 5번마 매니뮤직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 5번 매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전 구간 경합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이끌었던 말이에요. 센 말이 맞습니다. 이 매니뮤직은 센 말이고, 자, 제가 추천드릴 말은 안 팔릴 거예요. 이 바로 2번마 참마입니다. 역시 매니뮤직과 같은 혈통이지요. 이 매니피자마로 1억짜리입니다. 데뷔전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이끌었던 말인데, 자, 이번에 두 번째 경주에 강한 상대들은 만났습니다만 전개가 나와준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김동수 기수가 이 직전 우승을 이끌고 42조 마방에서 우승을 이끌고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참마에 대한 이 잠재 능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참마를 저는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5번 매니뮤직의 이번 참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m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승부 주간인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예요. 자, 팔려주는 말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놈을 중심으로 들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바로 그 중심에는 놓고 때릴 말이 있는데 이 충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안 팔려요. 덜 팔려요. 이 복병마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을 놓고 때립니다. 자, 토요경마에서 이준동이 승부처에는 복병마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병마를 아예 놓고 때립니다. 직전 경주에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분명히 보여줄 거름이 더 있는 말이고 이 1800m 거리에서 성적이 더 잘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복병마를 아예 작심하고 놓고 들어가는데 이 마방과 기승기수 역시나 자신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이렉트 정보기 때문에 복병마를 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서울 11경주 메인 승부처 집중을 하십시오. 자, 서울 12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1등급 경주를 우리 진박사위원이 또 한 번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12경주 1등급 1800m 경주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마 원더볼트가 지난 경주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큰 상대를 만났어요. 강한 상대를 만났지만 이번에 약한 상대를 만나는 우승 후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9번 원더볼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승부 의지가 높고 어떤 말이 왜 이 편성에서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면서 간략하게 서울 12경주는 1등급 경주 9번 원더볼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한 능력을 보였던 원더볼트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데, 자, 7주라는 이 주기를 맞고 우리 진박사위원이 놓고 때리겠다. 자, 후착이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는 경주인데 이 자신 있는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13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마지막 경주예요. 마지막 경주를 역시
이 적중으로 이끌어야지 이 더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이 마지막 경주는 아주 압도적인 전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이 바로 8번 스마트 타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52조 김동균 조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말인데, 이제 하만식 기수가 우승 준우승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경주 큰 경주였어요. 대상 경주였었죠. 거기에서 아쉬움을 주었습니다만은 이번엔 일반 경주입니다. 2등급 경주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 약한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스마트 타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8번 스마트 타임이 직전 경주 1등급 대상 경주에서 착차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자, 후차권에서 1번 심신지려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급에서 항상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말입니다만 이번에는 1번 게이트로 조건이 좋아졌고 다시 한번 이찬우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자, 편성도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한 상대들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8번 스마트 타임과 1번 심신지려 이 두 마피를 마지막 경주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19일 토요 경마 모든 경주를 살펴봤는데, 자, 참으로 붙어볼 만한 편성들이 많습니다. 자, 이준동이 승부주간으로 가져가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꼭 승리를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동 의원이 이 출마표를 보고 나서 금요 경주와 토요 경주는 조금 적중이 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일요 경주는 조금 또 복병들이 선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나요? 일단 금요 경마는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요 경마는 이 복병마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용을 알아야지만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신다라면 이 충분한 이 승리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마입니다. 서울 경마의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 자,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조교를 조금 마치고 많은 기수들이 휴식을 갖습니다. 특히 뭐 다카하시 기수는 일본으로 갔다가 와서 바로 저를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다카하시 기수에게 뭐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께서는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제가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준동 의원은 또 다음 주에 부산을 가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조금 서둘러서 부산에 내려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부산 경마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산에 있는 많은 관계자분들을 제가 약속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부산을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경마 꼭 중독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준동과 진 박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19일 토요 경마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일요 경마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더욱더 정보 알아내고 공부하고 이 현장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돈다발을 챙겨드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